닭 요리 어디까지 먹어봤니? 닭 한 마리로 선보이는 각양각색의 닭 요리 열전. 이곳 역시 닭 요리집 못지않게 손님들로 북적거리네요. 단단한 식감과 신선함만이 감도는 갑부의 회. 오늘 매출은 355만 원이고요. 저희 연매출로 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온 청년 갑부가 맨땅에 일궈낸 성과. 그 뜨거운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유난히도 요 시장 골목 사이로 3355 몰려와 들어가는 것이 어째 느낌이 옵니다. 우와. 혹시 서민급발차들 차장님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닭구이집 운영하고 있는 박헌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닭 한 마리로 펼치는 뜨거운 쇼맨 박헌석 씨입니다. 닭 요리 어디까지 먹어봤니? 양지 육수에 3가지 닭 부위를 넣은 갑부의 닭 편육.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했을까요? 돼지머리로 보통 편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닭으로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콜라겐이 제일 많은 닭발로 편육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똥집하고 닭다리살을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저 맛도 더 풍미나 식감이나 더 좋아지고. 그렇게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굳혀낸 닭 편육은요, 쫄깃하면서도 오도독 씹히는 식감이 맛 재미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닭 요리 열전의 두 번째 선수인 닭 모래집 대파 튀김의 킬링 맛 포인트. 저희 닭똥집 튀김은요, 저희 대파 반죽으로 튀겨요. 대파로 이렇게 튀겼을 경우 되게 대파의 향긋한 향이 많이 납니다. 향긋함은 덤이어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식감이 맛 포인트. 이번에 등장할 닭 요리 열전의 선수는요, 무려 6가지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닭 모듬전 되겠습니다. 저희 닭 모듬전에는 여기 보시면 닭 목살, 다리살, 가슴살, 염통, 고추 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었고, 부위마다 이제 식감이나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손님한테 재미적인 요소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로 반죽을 입히어 노릇하게 붙여내니 더 맛깔날 수밖에 없는 닭 모듬전. 이렇게 이곳에선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닭 요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보통 다른 장작구이 집에는 또 오뎅탕도 많이 팔고 골뱅이 무침 이런 거 파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저희는 한 컨셉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닭 요리로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한 공간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닭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닭 한 마리 쇼의 정수인 이거. 장작구이 나왔습니다. 테이블당 한 마리씩은 장착한 갑부표 장작구이 통닭입니다. 어때? 진짜 이 맛은 누가 내는지 몰라도 정말 아니 맛있어. 그리고 그 참숯 향도 이 고기에 배어가지고 훈제한 그 냄새도 나면서 너무 조합도 잘 되고 그리고 소스도 또 신의 한 수. 과연 이 장작구이 통닭엔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때마침 장작구이를 준비 중인 모양인데요. 겉바속촉 통닭을 위해 갑부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택했다는 지금의 화로 닭. 저희가 다 굽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굽기 때문에 한 영업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전 정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낯의 화로 닭이 손님 맞이를 위한 겉바속촉 통닭으로의 변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오버의 필수품인 장작마저도 갑부는 신중을 기한다는데요.
그 상수리나무라고요. 참나무가 일종의 하나입니다. 참나무의 장점이 불이 잘 붙고 그 열 전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뜨겁게 화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향이 좋고 그 훈연했을 때 그 음식의 향도 잘 배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갑부의 굽는 스킬만 더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닭 한 마리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굽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20분마다 위아래 위치 좀 바꿔주면서 한 50분까지는 계속 센 불에 구워요. 그러다가 좀 닭의 상태를 보면서 마지막 10분은 약간 불을 조금 줄여서 약불, 중불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바 속촉 통닭을 향한 뜨거운 여정의 시간이 계속되고 그 뜨거운 여정의 동반자는 다름 아닌 갑부겠죠.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한 5번 정도 굽는 것 같아요. 하루에 최소 5시간, 6시간 정도는 불 앞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이제 제대로 손님 맞이를 하면 되는 건가 했더니 통닭에 배를 가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요? 밥을 처음에는 닭 안에 넣어서 밥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쌀이 익는 정도와 고기가 익는 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따로 분리해서 하니까 닭고기도 퍽퍽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익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건 고가의 몸값 자랑하는 능이버섯? 거기에 표고버섯까지? 안에 능이 찰밥을 넣은 장작구이고 또 뭐 송이버섯 같은 뭐 다른 재료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렇게 구웠을 때 가장 향이 잘 나는 거는 이제 능이버섯이더라고요. 그래서 능이하고 표고버섯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배합한 쌀을 버섯 불린 물에 넣어 밥을 지어내는 갑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와, 버섯이 엄청난다. 그 향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향부터 압도적인 능이버섯 찰밥은 잘 구워진 통닭의 품으로 자리를 잡고 겉바 속촉 완연한 자태를 뽐내며 손님 맞을 준비 완료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님들은 갑부표 닭 한 마리의 정수인 능이 장작구이 통닭 맛에 홀릭되는데요. 이분은 뭘 좀 먹을 줄 아는데요. 제대로 한 입 준비하고 맛을 봅니다. 어떤가요? 저희 집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 집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이곳의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던 닭의 부드러움. 이 비결 찾기 위해 준비 과정 살펴보던 중 의문의 물이 포착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닭은 다 염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학 조미료나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닭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갑부는 매일 평균 60마리의 닭들을 수제 양념에 일일이 염지하는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중인데요. 24시간 정도 염지가 잘 된 닭은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연해지고 그리고 간도 딱 적당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장작구이 통닭의 신의 한 수. 고맙습니다. 장작구이 드리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쪽은 씨앗 젓갈, 이쪽은 닭고기로 만든 된장이고요. 젓갈이랑 된장은 찰밥이랑 고기랑 같이 드셔보세요. 바로 통닭 하면 떠오르는 뻔한 소스의 변주를 준 거랍니다. 갑부가 픽한 된장 소스와 씨앗 젓갈. 장작구이 통닭에 곁들여 먹으면 과연 어떤 맛의 조화를 이뤄낼지 보는 사람은 그저 궁금할 뿐이고 그 맛의 변주 이야기라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씨앗 젓갈이라는 게 또 별미더라고요. 지금 이뭐 거의 한 3번째 리필을 중인데 이렇게 듬뿍 찍어가지고 이러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소스의 정체. 일단 씨앗 젓갈부터 보면요. 호박씨, 해바라기씨, 참깨, 통깨에 젓갈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젓갈인 거죠? 안에는 그 오징어, 낙지, 청알 이 조합으로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젓갈 소스를 개발을 하려고 한 20가지 넘는 젓갈을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맛의 젓갈을 찾다 보니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해바라기씨, 호박씨, 흑임자, 통깨를 넣으니까 약간 식감도 재밌고 고소하게 중간중간 씹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버터에 달달 볶은 닭고기와 일본 된장을 베이스로 소스를 만든 갑부의 발상. 기존의 소스가 아닌 뭐 새로운 소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해 하셨는데요. 뭐 드시다 보면 정말 잘 어울린다, 괜찮다. 반응이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부의 젓갈 소스는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저희가 속초시장을 가서 한 10가지 이상 되는 오징어, 낙지, 토화젓, 뭐 밴댕이젓, 생선 젓갈이나 조개 젓갈 같은 걸 많이 사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리비 젓갈로 테이스팅을 해보니까 모듬전하고 되게 풍미도 더 끌어올려주는 것 같고 어우러짐이 좋아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메뉴의 소스로 젓갈을 선택한 갑부. 간장도 물론 뭐 재료의 간을 맞춰주기 위한 거잖아요. 뭐 이것도 당연히 간을 맞춰주면서 더 고급화되고 더 건강한 식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갑부의 남다른 맛 고집에 남녀노소 모두가 반해 찾아오고 있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고기된장 막국수 올려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고기 된장 막국수라고 했나요? 된장 양념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물막국수, 그 빨간 양념의 비빔막국수 이렇게 했었는데 좀 뭔가 새롭고 독특한 메뉴가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 닭고기 쌈장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괜찮게 나와서 그거를 활용한 소스가 새로운 소스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손님들에게도 통했을까요? 입안에서 퍼지는 된장 양념 소스의 맛 어떤가요? 엄청 고소하죠. 오, 이분은 아주 그냥 제대로 맛 흡입 중입니다. 되게 고소하고요. 된장 향이 또 센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감칠맛 있으면서 되게 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맵거나 짜지도 않고 그 슴슴하니 참기름이랑 같이 섞이면서 그 여기서 자가제면 했다는 그 면의 향을 훨씬 더 많이 크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서 스톱! 자,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래, 장작들 위로 보였던 공간이 제면실이었군요. 이제 갑부가 제면실로 들어갔고 자가 제면에 대한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막국수 면을 재면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제주산 쓴메밀입니다. 쓴메밀과 일반 메밀을 섞어서 면을 재면하고 있습니다. 메밀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를 위해 쓴 메밀과 일반 메밀을 섞어 사용한다는 갑부. 그런데 여기에 밀가루까지 넣어 제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보통 막국수라고 하면 메밀 100%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밀가루하고 좀 섞어서 살짝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밀가루하고 메밀가루, 쓴메밀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숫자를 적기 시작하는 갑부인데요.
대체 이건 다 뭔가요? 날씨하고 습도예요. 날씨하고 습도에 따라서 이제 소금물의 첨가 양을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매일 하다 보면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반죽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는 갑부의 일과 보통 습도 26%면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건조한 날씨에는 딱 그냥 정량만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 오는 날 한 50% 이상이 넘어가면 한 기존 물량의 한 3%에서 5% 정도 더 첨가해서 넣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제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닭은 우리 몸의 열을 좀 올려주는 음식이고 메밀은 좀 상대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환상의 조합인데요. 기왕 메밀을 할 거면 뭐 제품을 받아 쓰는 것보다 좀 건강한 식재료로 저희가 직접 제면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면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 제면은 제가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일본에서 셰프를 초청하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배웠고요. 잠깐만요. 호텔에서 근무했다고요? 외주업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정직원을 뽑는다고 한번 시험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정직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잘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 계약직부터 뭐 정직원까지 하면 한 4년 정도의 호텔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명 호텔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정직원의 자리까지 올랐던 헌석 씨. 그 도전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데요. 그런 열정과 실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닭 한 마리 쇼가 빛을 발하게 된 거겠죠.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고는 또다시 가게를 나서는 헌석 씨. 그런데 이번엔 시장도 아닌가 봅니다. 대체 장사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네. 만서. 지금 이 상황 좀 누가 물어봐 주세요. 제 첫 번째 매장이에요. 여기는 뭐 스시, 돈가스, 회덮밥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갑부의 일식 요리. 모양이나 크기, 회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스시에는. 근데 그게 크게 맛있게 잘 나와요. 신선하게. 비빔밥 먹어도 10,000원 넘어요. 10,000원짜리가 별로 없다고. 근데 이거는 11,000원을 이렇게 3가지 먹고 최고예요. 진짜로 화로 운반차가 들어왔고요. 이곳에선 당일 판매되는 양만큼의 최상급 화로들만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광어하고 전복은 완도에서 오고 있고요. 숭어도 국내산,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어는 노르웨이의 그 슈페리얼 등급, 그 최고 등급인 슈페리얼 등급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로하고 연어 포함해서 한 40kg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뭐? 바로 스피드.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손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차 손질 후 갑부가 꺼내든 건 얼음과 지금 소금인 거죠. 이렇게 만든 얼음 소금물에 1차 손질한 생선을 씻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생선을 소금물에 한번 헹구는 건데요. 그 생선을 손질하면서 안에 뭐 불순물이나 피 이런 거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 소금물로 1차 세척을 마친 생선은요. 물기를 제거한 후 2차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바로 소금을 뿌려서 말이죠. 그 이유는요? 지금 2차적으로 그 생선 안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한 번 더 빼는 작업인데요. 그 소금을 이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안에서 삼투압 작용으로 살이 좀 더 단단해지고
식감도 좋아지고 초밥으로 만들었을 때 더 밥알과 어우러짐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매일 수급받는 싱싱한 재료에 불필요한 수분까지 제거하고 나니 단단한 식감과 신선함만이 감도는 갑부의 회. 여기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과 찰떡궁합 이루니 입소문타기 제격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좀 박리담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재료비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도 회전이 좋다 보니까 손님은 항상 신선한 재료만 드시는 거죠. 박리담회로 가성비와 신선함을 다 잡으며 인기를 모은 갑부의 일식집. 갑부는 지금 또 다른 여행지로 이동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행지의 종착지인 이곳은 어디냐 하면요. 여기는 제 세 번째 가게인 그 중식 마라찬 전문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로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오픈 2달 차 갑부의 신상 매장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종갈비도 올려드릴게요. 고수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일식, 한식에 이어 중식에까지 매운맛 출사표를 던진 헌석 씨의 이유 있는 도전. 제가 한국 외식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이제 조그맣게 중식당을 하고 있어요. 한 반지하에 한 10평 정도의 장사를 좀 잘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음식도 굉장히 맛이 있었고 그 동생 성격도 너무 좋고 마인드도 좋아서 그거를 제가 크게 확장 이전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과거엔 유명 호텔 동기에서 현재 동업자로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인데요. 새로운 매장이다 보니까 음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메뉴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시를 메뉴 가짓수나 아니면은 이 메뉴에 색깔은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잘 명확하게 이제 먼저 제시를 해줬고 저도 약간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준다던가 우리의 방향성에 약간 조금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여기 스케일이 앞에 두 매장들과는 좀 다릅니다. 돈 좀 드셨겠어요? 여기가 1, 2층 포함해서 한 130평 정도 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정말 저렴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이거 하는데 2억 들었어요. 여기 젊음의 거리 상수동 아니었나요? 정말 상권은 다리 하나 차이로 임대료든지 뭐 유동인구라든지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컨셉을 잘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 얼마든지 좀 찾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안 좋지만 좀 저렴한 자리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심 상권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갑부의 매장.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 SNS 시대 컨셉만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한식, 중식, 일식 제 사전엔 불가능이 나왔고요. 앞으로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자신의 무대를 만든 헌석 씨. 그의 뜨거운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